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가까웠던 누군가와의 인연이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일. 그것이 가장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것은 기적처럼 만나고 하루아침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인연을 소중히 지켜내는 방법을 안다면 그 자체가 지혜이고 여러분의 삶에 강한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평생 인연이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말과 세 가지 감춰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좋은 사람과 평생 인연을 맺기 위해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주 잊곤 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심으로 평생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 박영자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영자님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사업에 함께 투자하자며 손을 내밀었던 그 친구는 돈을 받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자님은 처음엔 그 친구가 사정이 생긴 줄 알았고 계속해서 걱정하며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 한 줄. 자기 사정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차가운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영자님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달라고 할 때도 두려움부터 앞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사라진 뒤 영자님을 위로하고 곁에서 지지해준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선배였는데 평소에 자주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영자님의 상황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세상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영자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그 선배와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지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좋은 인연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이 담긴 작은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인연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마워입니다.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미안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이 두 마디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꾸준히 표현해야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생 인연을 위해 세 가지는 반드시 감춰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기심입니다. 둘째는 타인의 약점을 흘리는 말입니다. 셋째는 겉으론 웃으며 속으로는 비웃는 표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설령 그 순간은 편해도 결국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 인연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평생 인연을 지키기 위한 시작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일상에서 이 두 가지 말과 세 가지 감춤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말 한마디와 말하지 않아야 했던 순간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하나의 실화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50대 남성 박성민 씨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늘 상대에게 잘하려 애쓰고 실수하지 않으려 늘 긴장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한마디가 그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박성민 씨는 한 거래처 부장과 5년 가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점심도 종종 같이 먹고 가족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갔지요. 그러던 중 거래처에서 수량 오류로 인해 작은 문제가 생겼고 그 부장이 짧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실수한 거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잖아요. 성민 씨는 당황했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과 대신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는 그럼 다음엔 조정해보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거래는 뚝 끊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민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를 했다면 상황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 자신이 그 부장의 말에 감사하거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래 봤잖아요. 라는 생각에 자신의 마음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관계를 소리 없이 무너뜨린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표정 하나, 크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인연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또는 미안해요. 이 두 마디를 한 적 있으신가요?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관계는 호흡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난 한 달 동안 고마움을 말한 적은 몇 번이고 미안함을 표현한 적은 몇 번인가요? 만약 그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면 그 인연은 조금씩 자연스레 멀어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두 마디를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당연한 두 마디를 아끼게 되는가? 그리고 왜 세 가지 감춰야 할 것을 굳이 드러내게 되는가에 대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왜 친한 관계에서조차 정작 꼭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심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30대 중반의 여성 정은혜 씨의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희 씨는 직장 동료 중 한 명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업무 중에도 서로 도와주며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그 친밀함 속에서 은희 씨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은희 씨에게는 가끔 무례한 농담도 하고 업무를 떠맡기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친하니까 이해해주자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쌓였고 결국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둘의 관계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은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말보다 그냥 툭 던지는 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가 날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히려 관계를 갉아먹는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심리적 거리 착각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읽어줄 거라 착각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이 더 필요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짧은 세 마디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말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선물을 들고도 전달하지 않은 채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왜 감춰야 할 것을 굳이 말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자신의 약점을 공유해야만 관계가 깊어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와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관계는 오히려 피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세세한 고민, 가족 간의 갈등, 타인에 대한 뒷담화 같은 것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공유하면 상대는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고민을 매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피하고 싶어졌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감춰야 할 것을 감추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는 공유해야 할 것과 숨겨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균형을 지켜야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알면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인연을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꼭 말해야 할 두 가지와 반드시 감춰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인연을 만들기 위해 꼭 말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고마움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느낀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는 여러분이 전혀 고맙지 않은 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40대 남성 김재훈 씨는 직장 내에서 유독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크게 나서지도 않지만 항상 식사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이런 짧은 말을 꼭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오히려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면 속이 상하진 않으셨나요? 그렇기에 고맙다는 말은 아끼지 않아야 할 평생 인연을 위한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괜찮아 혹은 이해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두 마디입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정색하거나 비난부터 하지 않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깜빡하고 중요한 서류를 출근길에 들고 나오지 않아 회사 일정을 망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람이 실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니? 다음엔 잊지 않으면 되지. 그 말에 딸은 다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딸은 사소한 일도 더욱 성실히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고 싶다면 그 사람의 실수조차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평생 인연을 얻습니다. 평생 인연이란 실수를 감싸 안고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또 누군가 실수했다면 괜찮아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반드시 감춰야 할 세 가지를 통해 어떤 태도가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인연을 원한다면 반드시 감춰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으로 더 단단해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정직이고 신뢰라 여겨지는 시대지만 사실 인간관계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지나친 자랑입니다. 자랑은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위축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자기 자녀의 성적을 매번 자랑하는 상사나 남편의 직업과 연봉을 밥 먹듯 이야기하는 지인이라 대답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정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밝고 사교적인 편이었지만 자기 자식 자랑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상위 1% 받았어. 서울대도 노려볼 수 있대. 남편이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항공은 당연히 비즈니스지. 이런 말이 반복되자 처음엔 웃어주던 사람들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그녀와 자리를 함께하길 꺼려했습니다. 정미 씨는 이유도 모른 채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었고 나중에야 한 친구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자랑이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말한 사람에게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이지만 들은 사람에겐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할수록 더 감추려 하고 그 자랑을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냅니다. 둘째로 감춰야 할 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은 듣는 사람의 기운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불평은 일종의 정서적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지?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 내가 한 일까지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불평은 자주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결국 나를 혼자 남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서울 강동에 사는 윤호 씨는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고 그는 매일같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해줬지만 그가 바뀌지 않자 하나 둘 멀어졌고 결국 그는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말한 순간엔 내 감정을 잠시 덜어낼지 몰라도 상대에게는 무거운 돌을 건네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춰야 할 것은 상대의 약점을 아는 척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도 굳이 건드리거나 나는 다 알아 하는 식의 눈빛이나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좋은 인연은 약점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실수했을 때 지적하기보다 아무 말 없이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했는지, 누가 나를 보호해줬는지. 그래서 평생 인연을 만나려면 남의 약점을 절대 무기처럼 쓰지 말고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자랑은 겸손으로 덮고 불평은 감사로 바꾸며 약점은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말과 행동을 이어서 실천할 때 평생 인연이 실제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한 말과 행동의 균형.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감춰야 할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며 자신의 말과 태도를 조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평생 인연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은진 씨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든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든 그녀는 항상 말 한마디를 조심했습니다. 은진 씨는 모임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붙었어요 라는 말을 입까지 올리다 꾹 삼키곤 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걱정이 있을 텐데 괜히 내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가 요즘 남편이 너무 속 썩여요. 진짜 못 살겠어요 라고 하소연할 때면 자신도 남편과 갈등이 있었지만 불평을 쏟기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나와서 수다 떠니 좋네요. 기분 전환되네요. 이렇게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한 번은 지인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실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무안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모임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은진 씨는 그 친구 집 앞에 직접 간식을 싸들고 찾아가 그날 일은 아무도 기억 안 해. 괜찮아. 너 안 나오니까 다들 서운해해. 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그 친구는 은진 씨를 내 인생에서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보단 태도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자신이 얼마나 말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가에서 나옵니다. 내 기쁜 소식도 한 박자 쉬고 내 불평도 한 번 더 삼키고 상대의 실수는 조용히 감싸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평생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철학자의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사람은 자신을 잊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사람의 자랑을 듣고도 불쾌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의 불편함을 감싸주는 것. 그게 바로 잊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없어도 따뜻하고 표현이 없어도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평생 인연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말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진심이 깃든 표현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평생 내 편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말해야 할 두 가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너무 흔하게 들려서 그저 인사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고마움의 표현은 상대를 감동하게 합니다. 한 상담사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심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면 고마워요.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으면 이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무뚝뚝하게 뭘 그걸 가지고 하던 남편이 며칠 지나지 않아 자기도 아내에게 요즘 말 참 따뜻하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점점 다시 웃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고맙다는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노력해줘서 고맙고, 존재해줘서 고맙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뜻이죠. 이 말은 평생 인연을 연결하는 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어렵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와의 관계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눈을 마주치며 느리고 진심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했던 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쌓이고 그 믿음은 신뢰로 이어지며 신뢰는 인연으로 남습니다. 정리해보면 평생 인연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말해야 할 두 가지는 고맙다, 미안하다입니다. 감춰야 할 세 가지는 자랑, 불평, 타인의 험담입니다. 말은 짧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들어있고 그 마음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생 인연입니다. 방송을 마치며 한 고사성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음지기, 내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 내 뜻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지음지기의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